안녕하세요. 독일오빠입니다. 오늘은 건축가 또는 건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몇 건의 의뢰 중에 이제 고객들, 특히 건축주들이 하고 대화를 좀 하다가 어떤 부분에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건축사라는 직업이 건축 법규에 맞춰서 허가만을 내는 사람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 법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건물을 허가를 낼 수 없고,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컨셉, 그러니까 이 건축주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서 원하는 기능을 조형적인 미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의 공간과 법을 믹스해서 그걸 하나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창의적인 약간 미적인 측면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을 약간 배제하고 법적인 것들만 그러니까 어떤 건축 행정이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만을 또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건축학을 배우면 법규 체크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도시계획, 그 다음에 외장재, 내장재, 그 다음에 건축계획 원론이라고 하는 단열, 그 다음에 환기, 기타 여러 가지 조명,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람이 살면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치수도 휴먼 스케일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면 사람들 인체 치수 개념인데,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의 평균 키,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소도 건축사가 설계하겠죠. 차가 어떤 대형 트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에 도는지, 그리고 회전 반경을 다 계산해서 그거를 만들거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형차가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소형차가 들어오는데, 휴게소 같은 경우도 주차할 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갈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곳, 그 다음에 이건 좀 차량 위주로만 얘기했는데, 차량 위주로만 따지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주차할 때, 나올 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것 중에 차가 들어가는 구멍 따르고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나오는 구멍 따른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들어간 곳 나가는 곳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이 땅에, 대지에 맞게 뭔가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치수들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틀. 여러분들 어느 건물이나 주택은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오피스 같은 데 가면은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딱 어느 공간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또는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데, 내 눈 높이에 프레임이 있어. 너무 답답한 거지. 분명히 기능상 큰 문제는 없어요. 유리 단열도 되고 창문도 열리고 다. 그런데 그 프레임이 내 눈높이에 있어서 볼 때 계속 뭐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봐도 이게 조금만 낮으면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또는 남자는 보이는데 여자는 안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좀 남자의 입장에서 보통 180이라고 보면 180에서 눈높이는 거기서 한 15cm 정도 낮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높이면은 바닥에서 1m 60, 65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여성들한테는 눈에 딱 걸리는 거죠. 그 프레임이. 이런 경우. 그런 거를 이렇게 창을 낮춘다고 했을 때 누군가의 어떤 치수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을 배우는 게 건축사예요. 건축 교육 중에 하나고, 건축을 하는 거에서. 근데 거기 중에 법규는 그렇게 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요도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기본이다. 네, 기본.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기본이고, 땅마다 틀린 법규를 체크하는 거, 용도마다 틀린 것도. 그런데 이것만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건축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답답하죠. 네. 이거밖에 안 할 건데 뭐하러 돈을 이렇게 받냐. 근데 사실은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철학을 가진 건축가라면 이 법규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에 덧입혀서 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용자들이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이거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또는 내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뷰가 어떻게 생길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규모 검토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대로 그냥 건물 지을 수 있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쉬우면은 뭐하러 박사까지 하고 건축 달라고 10년 동안 그 건축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좀 알고, 제가 생각하는 건 건축가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최대한 뽑아 먹었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건축가 역량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도 좀 주고, 시간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짧게 하면 다 이익이에요. 짧게 하면. 기간, 건축 설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짧은 기간에 하면 이익인데, 너무 짧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건축주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좋은 땅, 좋은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라는 직업이 허가만 내는 직업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제 더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직업이고, 그다음에 건설 경험이 좀 있으시면, 건축사 경험이 있으면 건설 관련된 거, 시공 관련된 것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 그다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도시계획, 개발계획 같은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건물 짓는 좋은 훌륭한 건축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뿅.